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예제는 로프트 플랜지 명령입니다. 로프트 플랜지 명령은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마치 모형에서 로프트로 된 이런 복잡한 공면을 가지는 까다로운 판금 형상을 작성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명령을 통해서 로프트 판금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 로프트 플랜지에 대한 명령을 배워보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절곡부 순서에 대한 이런 배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프트 플랜지, 이런 판금을 도면에 나타낼 때 이것들을 어떻게 도면에서 판금을 제어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 플랜지는 인벤터 모형 상태에서의 로프트 명령과 사용법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프로파일이 한쪽이 터져야 되기 때문에 폐곡선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이겠죠. 자, 그러면은 프로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봅시다. 아래쪽에 있는 1400파이짜리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00에 600짜리 정사각형이 밑에 있는 첫 번째 프로파일에서 위로 2000만큼의 거리를 가지는 위치에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뭐부터 보냐 하면은 판금 기본값부터 한번 설정을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두께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뭐 좀 실수했네요. 자, 두께가 4T라고 나와 있죠. 지금 3.9가 되어 있는데 두께를 4T로 가겠습니다. 자, 판금 기본값에서 규칙의 두께 사용을 해제한 다음에 두께를 4T로 바꾸고요. 자, 스케치에서 원을 그리되 1400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앙이 뻥 터져 있는데 얼마만큼 터져 있느냐 하면은 4mm만큼 터져 있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1400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라인 명령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자르기 명령으로 중앙을 끊어준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mm고요. 그리고 터진 부분이 정중앙에 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점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개의 점을 같은 동일 수평선에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호에 대해서 같은 수평선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중앙에 오게 되겠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원점에서 XY 평면에서 여기 보면은 2000만큼 떨어진 거리만큼 가니까 평면 명령으로 여기서 쭉 끌어올려서 2000만큼의 거리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스케치를 작성을 해가지고 선 명령으로 한쪽이 뻥 뚫린 정사각형을 그릴게요. 이 녀석은 수평 구속 조건을 다시 정렬시켜주고 동일 구속 조건으로 3개의 선의 길이를 같이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2개의 선의 길이도 같이 맞춰주고 한쪽을 600,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구속 조건으로 프로파일 중심 원점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4mm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작업 평면 1번을 가시성 체크해야 되는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판금 명령에서 로프트 플랜지 명령을 클릭을 해봅시다. 그래서 프로파일 1번과 프로파일 2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좀 기다리면은 인벤터가 계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로프트 플랜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현 공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 공차는 이 원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단위 거리를 줘가지고 깎을 것인가. 그래서 이 현 공차가 높으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여기 꺾인 면에 대해서 여기 값이 클수록 좀 더 라프하게 꺾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R을 생성하고 싶으면은 현 공차를 늘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줄여주고 싶으면은 현 공차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다른 항목을 살펴보자면, 현 공차 말고 깎인 면 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각도에 대해서 15도, 그러니까 정해준 각도만큼, 정해진 단위 각도에만큼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만약에 줄여주면은, 자,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깎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깎인 면 거리는 실제 R에 대해서 얼마나 깎아야 될지의 실제 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1400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50이라는 것은 요 모서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실제 거리가 50mm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공차로 제어를 할지 깎인 면 각도로 할지 깎인 면 거리를 할지를 자, 우리가 여기서 정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출력 여기서 또 하나 있는데 출력을 할 적에 지금 현재 기본값이 압력 브레이크인데 출력값을 다이 형상으로 바꿔버리면은 이렇게 꺾인 모양이 이렇게 탁탁탁 각이진 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꺾인 모양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 형상으로 절공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압력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로프트 플랜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자 플랫 패턴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자, 판금 환경에 자, 플랫 패턴 작성. 지금 현재 상태는 접힌 모양이 없고요. 왜냐하면 이 판금 부품 한 번도 펼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플랫 패턴 작성을 클릭을 하셔야만 이렇게 이 판금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플랫 패턴을 하면서 이렇게 플랫 패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접힌 부품으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접힌 모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플랫 패턴은 비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플랫 패턴으로 이동하면은 다시 플랫 패턴으로 오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도면에서 자 여기에 1.7선 보이시죠? 이게 바로 자, 절곡부인데요. 절곡부인데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도면에서 절곡부 테이블로 자 우리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절곡부 순서 주석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절곡부에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따다다닥 붙게 되죠. 그런데 이 번호가 자세히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안 나와 있고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것을 재지정하는 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화면 빈 곳에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정 재정리를 누릅니다. 그리고 자, 인벤터가 자,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지정 재정리 시작 위치를 정의할 그림 문자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지정 재정리 종료 위치를 정의할 그림 문자 선택. 그래서 맨 마지막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가 자, 재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번호는 나중에 도면에서 절곡부 테이블을 할 때 이 아이디를 그대로 따르게 돼요. 자, 만약에 이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재지정 제거를 하면은 처음 초기 순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이 번호를 1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정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호대로 입맛대를 매기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면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순차 재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림 문자를 찍어주는 문자대로 1, 2, 3, 4, 5, 6 해가지고 번호가 다시 이렇게 알아서 먹히게 되죠. 근데 아무래도 역시 이거보다는 지정 재정리를 해서 맨 위에 있는 것이 1번, 맨 밑에 있는 것이 끝번으로 놓는 게 가장 낫겠죠. 자, 이런 절곡부 순서 주석을
이런 절곡부 순서 주석은 자, 플랫 패턴 상태에서 이 절곡부 순서 주석을 누른 상태만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이 상태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자, 절곡부 순서 완료를 누르면은 이 문자가 사라지죠. 자, 접힌 부품으로 이동해가지고 이 녀석이 작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 로프트 플랜치를 이용한 이런 모양의 판금 부품을 우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